짝! 살벌한 파열음과 함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너 부모랑 연 끊고 나온 고 하나 다름없다며? 갈 데 없는 거 걷어줬더니 말이 많아. 쥐뿔도 없는 집구석에서 와서 우리 민석이 꿰찼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예단이 적다며 내 뺨을 후려친 시어머니와 그 옆에서 혀를 차며 방관하던 남편.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방금 그들의 더러운 손이 건드린 여자가 내일 아침 자신들의 회사를 공중분해시킬 대한민국 재계 1위 MK그룹의 막내딸이라는 사실을요. 고작 이불 몇 채 때문에 날아온 손찌검. 하지만 그 대가는 수백억 원의 파산과 처절한 몰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난한 며느리의 탈을 쓴 재벌 2세의 잔혹하고 우아한 참교육. 과연 오만한 시댁은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거실에는 아침부터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명자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거실 한쪽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던 가사 도우미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그거 당장 끄고 나가요. 갑작스러운 호통에 가사 도우미가 화들짝 놀라 청소기를 멈추었습니다. 기계음이 뚝 끊기자 거실은 더욱 싸늘해졌죠. 부엌에서 설거지거리를 정리하던 이지안이 놀란 눈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최명자가 턱짓으로 현관을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 도우미 안 쓰니까 그만 가보라고. 월급은 입금했으니까. 가사 도우미가 쫓기듯 현관을 나서자마자 이지안이 당황한 표정으로 최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아주머니를 보내시면 어떡해요. 집안일은 도우미 쓰기로 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최명자가 손톱줄을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이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상견례 때 보여주었던 인자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비웃음만 가득했죠. 최명자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야 이지안, 너 이제 혼인신고했지. 법적으로 내 식구 됐다는 소리야. 언제까지 손님 대접받을 줄 알았어? 남의 손 빌리지 말고 네가 직접 살림 익혀. 여자가 들어왔으면 집안 꼴이 달라져야지. 이지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렸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던 남편의 약속은 혼인신고 도장을 찍자마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다르시잖아요. 저보고 회사 다니면서 이 넓은 집 청소랑 식사까지 다 하라는 말씀이세요? 최명자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이지안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죠. 최명자가 이지안의 이마를 검지로 툭툭 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너 부모랑 연 끊고 나온 고 하나 다름없다며. 갈 데 없는 거 걷어줬더니 말이 많아. 쥐뿔도 없는 집구석에서 와서 우리 민석이 꿰찼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이지아는 모멸감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산다고 둘러댄 말이 이렇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최명자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최명자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부장 왜? 그걸 왜 지금 나한테 보고해? 어떻게든 막으라고 내가 그 자리에 앉혀둔 거 아니야. 당장 내일 부도 기사 뜨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최명자는 듣기 싫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리고
휴대폰을 소파에 집어던졌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최명자의 시선이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에 꽂혔습니다. 어제 이지안이 가져온 현물 예단 목록이 담긴 봉투였죠. 최명자가 봉투를 집어들어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걸 지금 예단이라고 해온 거야? 이불 몇 채랑 반상기 세트? 장난해? 남들은 밍크 코트에 악어백에 현금 예단비가 몇 억씩 들어오는데 넌 진짜 몸만 왔니? 봉투 안에 있던 서류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이지안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주우며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형편껏 준비하기로 민석이랑 이야기된 거예요. 어머니도 간소하게 하자고 하셨잖아요. 최명자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종이를 줍는 이지안의 어깨를 발로 툭 찼습니다. 그건 네가 남일 때 한 소리고 들어올 때 빈손으로 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돈도 안 되는 게 들어와서 재수 옴 붙은 거 아니야? 네가 들어오고 나서 회사 자금줄 막힌 거 알아 몰라?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제가 무슨 물건이에요? 이지안이 참다 못해 고개를 들고 쏘아보자 최명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노려본다는 사실에 이성이 끊어진 것이죠. 최명자가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근본 없는 년이.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넓은 거실을 울렸습니다. 이지안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뺨이 불에 데인 듯 뜨겁게 달아올랐고 귀에서는 윙하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이지안은 뺨을 감싸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최명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최명자는 때린 손바닥이 아픈지 손을 털며 씩씩거렸습니다. 맞으니까 정신이 좀 드니? 시어머니가 하늘이야. 어디서 감히 말대꾸를 해. 한 번만 더 토달면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민석이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슈트 차림의 박민석은 거실의 살벌한 풍경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예단 목록과 뺨을 부여잡고 쓰러진 아내, 그리고 분노에 찬 어머니. 누가 봐도 심각한 상황이었죠. 이지아는 박민석을 보자마자 억눌러왔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남편이라면 당연히 달려와 자신을 일으켜주고 어머니를 말려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지안이 울먹이며 박민석을 불렀습니다. 민석아, 어머니가 지금. 하지만 박민석은 이지안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최명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엄마 혈압 오르게 왜 그래? 김 부장 전화 받고 기분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이지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어머니의 기분만 살피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맞았어. 어머니가 내 뺨을 때리셨다고. 그런데 지금 어머니 기분 걱정이 먼저야? 박민석이 그제야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려 이지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나 미안함 대신 한심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민석이 인상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야 이지안, 너도 눈치가 있으면 좀 알아서 기어. 엄마 회사 일 때문에 예민한 거 몰라? 네가 말대꾸하니까 사단이 난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넘어가면 어디가 덧나냐? 뭐라고? 알아서 기라고? 그래. 그리고 솔직히 네가 해온 게 뭐 있다고 큰 소리야. 내 친구 와이프들은 처가에서 차도 바꿔주고 개업도 시켜준다는데
난 너한테 뭐 바란 거 있어? 그냥 엄마 비위나 좀 맞추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박민석의 말은 최명자의 손찌검보다 더 아프게 이지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믿었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의 배경을 저울질하고 있었고 혼인신고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자마자 가면을 벗어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안식처가 아니라 도망칠 수 없는 늪이었습니다. 최명자가 아들의 편을 등에 업고 더욱 기고만장해져 소리쳤습니다. 들었지? 내 아들도 네가 잘못했다잖아.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들어가서 밥이나 차려. 나 배고파서 현기증 나니까. 최명자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박민석도 혀를 차며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덩그러니 거실에 남겨진 이지아는 붉게 부어오른 뺨을 만지며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입가에 닿았지만 짠맛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자 평범한 행복을 꿈꿨던 결혼 생활에 대한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이지아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줍지 않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실 문을 잠그고 세면대 물을 세게 틀었습니다. 쌓아 쏟아지는 물소리가 욕실을 가득 채우자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선명하게 남은 5손가락 자국. 이지아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열기를 식혔습니다. 눈물을 닦아낸 그녀의 눈동자는 방금 전까지의 슬픔을 모두 지워낸 듯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가씨. 말씀하세요. MK그룹 비서실장 김 실장의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지아는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을 맞추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실장님,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수화기 넘어 김 실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아직 식도 올리기 전입니다만. 식은 없을 거예요. 혼인신고라는 족쇄를 채웠다고 착각하는 이들에게 그 족쇄가 얼마나 무겁고 끔찍한 건지 보여줘야겠어요. 성운건설 자금줄부터 죄세요. 숨통을 조여놓으라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께는 뭐라 보고 드릴까요? 어머니껜 제가 직접 말씀드릴 테니 일단 움직이세요. 아, 그리고 성운건설 주거래 은행장한테도 연락 넣으시고요. 대출 연장 절대 불가라고 명심하겠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아가씨. 전화를 끄는 이지아는 휴대폰 화면을 꺼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휴대폰 액정 위로 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지안이 흘리는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이지안은 수건으로 얼굴을 거칠게 닦고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지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한 솜씨로 칼질을 시작했죠. 도마 위에서 경쾌한 칼질 소리가 났지만 그녀가 써는 것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을 향한 분노인 듯 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비 앞에서 이지아는 청양고추를 한 움큼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매운 것을 질색하는 최명자와 박민석의 입맛을 뻔히 알면서도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추를 잘게 다져 찌개 속에 털어 넣었습니다. 매운 향이 확 올라와 코끝을 찔렀지만 이지안의 표정은 무심했습니다. 잠시 후 최명자와 박민석이 부스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최명자는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은지 식탁을 숟가락으로 탁탁 치며 재촉했습니다. 국 안 퍼오고 뭐해? 아침부터 굼뜨게. 이지아는 대꾸 없이 국그릇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박민석은 눈을 비비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 속 쓰려. 어제 엄마 때문에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해장 좀 되게 시원하게 끓였어? 박민석이 국물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캑캑거리는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캑? 컥? 야, 너 미쳤어? 왜 이렇게 매워? 나 매운 거 못 먹는 거 몰라? 박민석이 물을 찾으며 난리를 치자 최명자도 찌개를 맛보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국물이 식탁보에 튀었지만 최명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지안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지금 시위하냐? 어제 한 대 맞았다고 복수하는 거야? 음식 가지고 장난질을 쳐? 이지안은 식탁 한 구석에 서서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죄송하다며 새로 끓이겠다고 허둥지둥했겠지만 지금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안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입맛이 없으시면 드지 마세요. 전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뭐, 너 지금 말투가 그게 뭐야? 말끝이 짧다. 최명자가 기막혀하며 소리쳤지만 이지아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식탁 밑으로 진동하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김 실장이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성운건설 채권 전량 매입 완료. 가압류 신청 서류 법원 접수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이지안의 입가에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민석은 매운맛 때문에 혀를 내밀고 헐떡거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진짜 아침부터 재수없게. 야, 너 오늘 하루 종일 반성하고 있어. 나 회사 가서 밥 먹을 거니까. 박민석이 의자를 거칠게 밀어내며 일어났고 최명자도 밥맛 떨어졌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씩씩거리며 현관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이지아는 앞치마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밥과 붉은 고추가 둥둥 뜬 찌개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지아는 자신의 약지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이제는 족쇄의 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천천히 빼서 식탁 위 쓰레기통 옆에 무심하게 툭 내려놓았습니다. 금속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반성이라. 누가 하게 될지 두고 보자고. 이지안의 나직한 독백이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성운건설이라는 경고했던 성이 무너져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운건설 본사 앞에는 아침부터 머리띠를 두른 하청업체 사장들이 몰려와 꽹과리를 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죠.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노동가요와 밀린 대금을 내놓으라는 고함이 뒤섞여 성북동 저택의 거실 TV 뉴스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명자가 리모컨을 집어 던지듯 전원을 끄며 소파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저 무식한 것들이 감히 어디 앞이라고 와서 행패야. 경찰은 뭐해. 저것들 안 잡아가고. 최명자가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주방에서 차를 우리고 있던 이지안이 쟁반을 들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찻잔 부딪히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탁자에 찻잔을 내려놓았죠. 하지만 최명자는 찻잔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지안을 쏘아보았습니다. 너 지금 한가하게 차나 타오고 있을 때니. 친정에 전화는 해봤어. 돈 좀 융통해 줄 수 있다니. 이지안이 고개를 숙이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 과수원 농사만 지으시는 분들이라 그럴 큰 돈 없으세요. 아우 답답해. 사돈네 과수원 땅이라도 잡히면 될 거 아니야. 딸이 시집가서 이 고생을 하는데 부모라는 작자들이 나 몰라라 해. 너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 아니니? 최명자의 폭언은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지만 이지안의 표정은 동요 없이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비웃음을 삼켰습니다. 만약 자신의 진짜 부모님인 MK그룹 민자경 회장이 이 소리를 들었다면 당장 이 집을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렸을 테니까요. 이지안이 짐짓 걱정스러운 척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요. 알면 썩 꺼져.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말고. 재수없는 년이 들어와서 집안이 이 꼴이 났어. 최명자가 손을 휘휘 저으며 이지안을 내쫓았습니다. 이지안은 조용히 인사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세탁 바구니에는 며칠 만에 집에 들어온 박민석이 벗어놓은 와이셔츠와 양복 바지가 처박혀 있었죠. 이지안은 박민석의 재킷 안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손에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가 잡혔습니다. 그것을 꺼내 펼쳐보니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결제 영수증과 손으로 쓴 쪽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그 칙칙한 집구석 말고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 사랑해. 쪽지 끝에는 붉은색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한다며 며칠째 외박을 했던 남편의 실체였죠. 이지아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영수증과 쪽지를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앱을 실행해 이혼 소송 증거라는 폴더에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최명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살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아주 죽겠습니다. 이지안이 세탁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화려한 개량 한복을 입은 무당과 짐꾼들이 거실로 들어서고 있었죠. 회사가 망해가는 판국에 구판을 벌이려 무당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무당이 거실 한가운데를 빙글빙글 돌더니 갑자기 이지안이 숨어있는 세탁실 쪽을 손가락질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기야. 저기 요물이 숨어 있어. 저것이 집안의 기운을 다 빨아먹고 있구나. 최명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탁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빨래를 정리하던 이지안이 놀란 척 일어섰습니다. 나와. 당장 나와서 저기 앉아. 최명자가 이지안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 끌어 거실 한가운데 방석 위에 패대기 쳤습니다. 무당이 방울을 요란하게 흔들며 이지안의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거리는 꽹과리 소리와 무당의 중얼거리는 주문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무당이 팥과 소금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이지안의 얼굴에 냅다 뿌렸습니다. 물러가라. 이 재수 없는 귀신아. 썩 물러가라. 따가운 소금 알갱이가 이지안의 눈과 뺨을 때렸습니다. 이지안은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이 순간조차 놓치지 않았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 넣어둔 녹음기가 빨간 불빛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거실 천장 구석에 그녀가 미리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도 이 광경을 빠짐없이 담고 있었으니까요. 최명자가 무당 옆에서 손을 비비며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앞길 막는 애군 좀 싹 다 걷어가 주십시오. 저 며느리년한테 붙은 귀신 좀 떼어내 주십시오. 한바탕 구판이 끝나고 무당이 거액의 복채를 챙겨 돌아간 뒤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통 소금과 파트로 뒤범벅이 된 거실 바닥을 보며 이지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박민석이 들어왔습니다. 박민석은 비틀거리며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졌습니다. 아씨, 집구석 꼴이 이게 뭐야? 굿했어. 박민석이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최명자가 아들에게 달려가 꿀물을 타오겠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박민석은 손을 휘저으며 이지안을 불렀습니다. 야, 이지안, 너 이리 좀 와봐. 이지안이 빗자루를 내려놓고 박민석 앞에 섰습니다. 술에 취해 풀린 눈으로 아내를 올려다보던 박민석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너 진짜 재수 없는 년인가 봐. 무당이 그랬다며. 너 들어오고 우리 집 망해간다고. 이지안이 차가운 눈빛으로 박민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취했어. 들어가서 자. 취해. 내가 지금 잠이 오게 생겼어. 은행에서는 돈 갚으라고 난리고 하청 업체들은 죽이네 살리네 하는데 넌 뭐하냐? 네가 복덩어리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완전 똥덩어리였어. 박민석이 몸을 일으키더니 이지안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이지안이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나자 박민석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부모한테 가서 땅이라도 팔아오라고 하란 말이야. 그깟 과수원 팔면 몇 푼이나 나오겠어. 그거라도 가져와서 내 밥값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지아는 바닥에 넘어진 채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의 슬픔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멸과 혐오만이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죠. 이지안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었어? 박민석이 코웃음을 치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사랑, 아, 사랑이 밥 먹여주냐? 주제 파악 좀 해라. 너 같은 거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내일 당장 친정 가서 돈 안 구해오면 이혼할 줄 알아. 박민석은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곧이어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명자도 혀를 차며 이지안을 노려보고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정막이 흐르는 거실에 홀로 남은 이지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MK그룹 비서실장 김 실장이었습니다. 네, 김 실장님. 보고드립니다, 아가씨. 지시하신 대로 성운건설 핵심 기술진과 임원 3명에게 접근했습니다. MK그룹 계열사로의 이직 제안을 모두 수락했습니다. 내일 자로 일괄 사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지안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부 인력이 빠져나간 건설회사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성운건설은 스스로 무너질 일만 남은 셈이었죠.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은행장 쪽은요? 네. 추가 대출은커녕 기존 대출금 회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최명자 씨가 담보로 잡힌 이 저택도 곧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완벽하네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요. 이지아는 전화를 끊고 2층 서재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최명자가 금지 구역으로 정해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잠가둔 방이었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이지아는 발소리를 죽여 서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미리 복사해둔 서재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철커덕. 작은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서재는 퀴퀴한 종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지아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책상 뒤편에 있는 금고로 다가갔습니다. 최명자가 구판을 벌이며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어깨너머로 훔쳐본 비밀번호를 기억해냈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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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금고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붉은색 가죽 수첩 그리고 USB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운건설의 분식회계 내역과 비자금 장부가 담긴 결정적인 증거였죠. 이지아는 떨리는 손이 아닌 확신에 찬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수첩을 펼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공무원 명단과 액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당신들은 끝이야. 이지아는 USB와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금고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그녀는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벽에 걸린 성운건설 창립 30주년 기념 액자 속에서 최명자와 박민석이 오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지아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 웃음, 언제까지 가나 지켜볼게요. 다음 날 아침 성운건설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핵심 임원들이 줄사표를 던지고 나갔다는 소식에 직원들은 동요했고 현장은 마비되었습니다. 최명자는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거실에 드러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하나. 이게 다 저 며느리년이 들어와서 그래. 이지아는 부엌에서 묵묵히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은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속을 든든하게 채우고 다가올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때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지안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자 낯선 남자들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었습니다. 계십니까?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집행하러 왔습니다. 거실에 누워있던 최명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야? 누가 와? 문 열어주지 마. 없는 척해. 하지만 이지아는 보란듯이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누르고 대문 개폐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야 이지안. 너 미쳤어. 왜 문을 열어? 최명자가 달려와 이지안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이지안은 가볍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오셨잖아요, 어머니. 이제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집행관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성운건설이라는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무너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이지아는 앞치마를 벗어 식탁 의자에 걸쳐 놓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며느리도 하녀도 아니었습니다. 심판자로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휩쓸고 지나간 성운건설 본가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붙은 붉은 압류 딱지는 몰락을 알리는 부적 같았죠. 최명자는 거실 소파의 시체처럼 널브러져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고 박민석 또한 빚쟁이들이 두려워 방구석에서 독한 술만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그때 TV에서 날카로운 긴급 속보 시그널이 울렸습니다. 속보입니다. 재계 1위 MK그룹이 총사업비 50조 원 규모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죽은 듯 누워있던 최명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TV 앞으로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 MK그룹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던 최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민석아, 당장 나와봐라. 얼른.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부스스한 몰골의 박민석이 나왔습니다. 아, 왜 또 불러요? 술맛 떨어지게. 저거 안 보여?
MK그룹에서 신도시 만든대. 50조래. 저기서 콩고물 하나만 주워 먹어도 우리 빚 다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박민석의 흐릿하던 눈동자에 순간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TV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와, 대박이네. 하청 하나만 따내면 인생 역전인데. 근데 엄마, 우리 꼴이 이런데 껴주겠어? 최명자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헬쑥한 얼굴에 탐욕스러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운건설이 썩어도 준치야. 내 인맥이 얼만데. 당장 장롱 속 폐물 다 꺼내와. 로비 자금 만들어야 하니까. 부엌에서 지켜보던 이지아는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굶주린 짐승들이 드디어 미끼를 문 것이었죠. 이지아는 거실로 나가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세요? 그럼 저희 집은 이제 안 망하는 건가요? 최명자가 코웃음을 치며 이지안을 흘겨보았습니다. 흥, 넌 빠져. 재수 없는 소리 말고. 네가 들어와 망할 뻔한 거 내 능력으로 살리는 거니까 구경이나 해. 하지만 MK그룹은 심사가 깐깐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정말 괜찮을까요? 시끄러워. 부정타게 어디서 초를 쳐? 가서 내 정장이나 다려놔. 내일 당장 설명회 갈 거니까. 최명자는 이지안을 밀치고 안방으로 들어가 비자금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고 박민석도 신이 나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습니다. 이지아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액정에는 미끼 투척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MK 호텔 그랜드 볼룸 사업 설명회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최명자와 박민석은 유일하게 압류되지 않은 명품 옷을 입고 들어섰지만 다른 임원들은 성운건설 모자를 쓴 두 사람을 보고 수군거리며 피했습니다. 박민석이 위축되어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갈까? 어깨 펴. 돈만 벌면 그만이야. 나중에 우리 앞에 줄 서게 만들면 돼. 그때 웅장한 음악과 함께 무대 위로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세련된 슈트핏에 날카롭고 지적인 인상, MK그룹 전략기획본부 총괄 본부장 제임스 리였습니다. 그는 이지안의 친오빠이자 이번 작전의 설계자였죠. 안녕하십니까. MK그룹 제임스 리입니다. 이번 신도시 프로젝트는 미래를 짓는 일입니다. 저희는 규모보다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파트너를 찾습니다. 잠재력이라는 단어에 최명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설명회가 끝나자 최명자는 인파를 해치고 제임스 리에게 돌진했습니다. 본부장님, 성운건설 최명자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아주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최명자가 명함을 찔러 넣듯 내밀자 제임스 리는 잠시 그녀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이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챙겼습니다. 아, 성운건설이시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최명자는 그 말이 악소문인 줄도 모르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영광입니다. 저희가 요즘 좀 시끄러워도 기술력은 끝내줍니다. 기회만 주시면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제임스 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행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먹잇감을 놓치지 말라는 신호였죠. 열정이 대단하시군요. 1차 서류 심사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최명자는 허리가 부러져라 인사했고 제임스 리는 차가운 조소를 머금고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후 성운건설 저택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MK 신도시 프로젝트 1차 서류 심사에 합격했다는 공문이 도착한 것입니다.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고 최명자는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자 마셔. 건배. 이제 우리 고생 끝이다. 박민석도 얼굴이 벌개져서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대단해. 이제 저 빨간 딱지들 떼버리고 강남으로 가자. 구석에서 묵묵히 샴페인 잔 조각을 치우던 이지안에게 최명자가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너 뭐하냐? 분위기 깨지게. 네가 재수없어 말아먹을 뻔한 거 내가 살려냈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니? 이지안이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머니. 정말 다행입니다. 영혼 없는 것 봐라. 넌 우리가 망하길 빌었지?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너부터 내쫓고 새 며느리 들릴 테니 각오해. 이지아는 담담했습니다. 속으로는 그 계약이 당신들의 지옥문이 될 텐데라며 비웃고 있었죠. 그날 밤 술에 취한 박민석이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이지아는 몰래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야. 오빠가 해냈어. MK랑 계약해. 계약금 들어오면 자기 오피스텔부터 강남으로 옮겨줄게. 그 옆였네. 걱정 마.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쫓아낼 구실 만들고 있어. 재산 다 자기 명의로 돌릴 거니까 기다려. 이지안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단순 외도를 넘어 재산 은닉까지 시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통화 내용을 빠짐없이 녹음했습니다. 박민석이 낄낄거리며 방으로 들어가자 이지아는 베란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의조렸습니다. 그래. 꿈 실컷 꿔도 깰 때 더 고통스러울 테니까. 다음 날부터 최명자는 최종 계약을 따내기 위한 로비 준비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금고에서 마지막 남은 현금과 금괴를 꺼내고 컨설팅 비용 명세서를 작성했죠. 맨 위에는 MK 제임스 리 본부장 10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겠지. 10억이면 눈이 뒤집힐 거야. 그때 택배 기사가 방문해 최명자가 나간 사이 이지아는 잽싸게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 뇌물 리스트와 금고가 열려있는 틈을 타 휴대폰으로 명세서와 돈다발을 순식간에 촬영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최명자의 발소리가 들려오자 이지아는 쥐죽은 듯 방을 빠져나와 사진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그날 오후 성운건설의 MK그룹 전략기획팀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귀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박민석은 소리를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됐어. 우리가 됐다고. 다만 경쟁사 반발이 심해 오늘 자정까지 계약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본부장님 배려니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네네. 당장 가겠습니다. 최명자와 박민석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겨를 없이 서둘러 MK 본사로 향했습니다. 호화로운 회의실에는 제임스 리와 변호인단이 기다리고 있었죠. 제임스 리가 시계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군요. 다른 업체들이 대기 중이라 지금 날이 나지 않으시면 기회는 넘어갑니다. 최명자는 계약서를 읽어볼 생각도 못한 채 계약금 액수만 쳐다봤습니다. 박민석이 대충 넘기다가 물었습니다. 저 본부장님, 특약사항 글씨가 좀 작은데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 10배, 경영권 포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제임스 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거요? 워낙 큰 프로젝트라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성운건설이 계약 불이행할 리 있겠습니까? 정 찜찜하시면 없던 일로 하시죠. 밖에는 S건설 상무님이 기다리셔서
제임스 리가 계약서를 가져가려 하자 최명자가 기겁하며 낚아챘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민석이 넌 쓸데없는 소리 말고 도장 꺼내. 최명자는 박민석 주머니에서 법인 인감을 꺼내 계약서 서명란에 쾅쾅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그것이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제임스 리는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받아들고 비로소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최명자의 손을 뼈가 으스러질 듯 꽉 잡았습니다. 최명자와 박민석이 춤을 추며 나간 뒤 제임스 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아나, 쥐가 덫에 걸렸다. 아주 깊게. 전화기 너머 지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생했어, 오빠. 이제 덫을 닫을 차례네. 성운건설 거실, 이지아는 통화를 마치고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약 체결시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 그녀는 날짜 위에 붉은색 펜으로 커다란 X자를 그렸습니다. 그것은 성운건설의 제삿날이자 이지안이 이름을 되찾는 날이었습니다. 기대하세요,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몰락을 선물해 드릴 테니까. 어두운 거실, 이지안의 눈동자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종 심사를 앞둔 주말, 성운건설의 저택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이지아는 아침 일찍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최명자가 곁눈질로 이지안을 훑으며 툭 내뱉었습니다. 어디 가니? 아침부터 재수없게 상복 같은 걸 입고. 오늘이 친정 부모님 기일이라서요. 절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하여간 가지가지 한다. 갈 거면 빨리 갔다 와. 내일 손님 치러야 하니까 늦지 말고. 네, 다녀오겠습니다. 이지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대문 밖 골목 모퉁이에서 대기하던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다가와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아가씨?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차에 오른 이지아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붉은색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습니다. 선명한 붉은색이 채워지자 주눅든 며느리의 얼굴은 사라지고 MK그룹 막내딸의 서늘한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MK타워 지하 주차장 VIP 구역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멈추지 않고 100층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딩동. 도착 알림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창가에 서 있던 민자경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차가운 은퇴 안경 너머 매섭던 눈매가 딸을 보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왔니? 민 회장이 성큼성큼 다가와 이지안의 뺨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희미하게 남은 손자국. 민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반대했던 결혼을 기어이 강행하더니 고작꼴이 이게 뭐냐? 내가 그 집안 근본 썩어 빠졌다고 몇 번을 말했어. 이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호령 속에 담긴 어머니의 절절한 속상함을 알기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민 회장이 딸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귀한 내 딸이 어디서 뺨을 맞고 다녀. 당장 짐 싸서 들어와. 내가 그년들 머리끄덩이를 다 뽑아버릴 테니까. 하지만 끝내 민 회장의 목소리는 물기로 젖어들었습니다. 천하의 민자경 회장도 자식의 상처 앞에서는 그저 억장이 무너지는 어미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지안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아프지? 얼마나 아팠겠니? 이 미련한 거사.
따뜻한 손길에 이지안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어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 울어버리면 복수를 완성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지안이 단호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마주 보았습니다. 제 선택이었으니까 결자해지 할게요. 제가 직접 끝내게 해주세요, 어머니. 네가 직접? 네. 그들은 돈과 권력 앞에선 비굴하고 약자 앞에선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장 믿었던 돈으로 가장 무시했던 며느리에게 짓밟히는 기분이 어떤 건지 똑똑히 가르쳐 줄 거예요. 민 회장은 딸의 눈 속에 서린 도끼를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눈빛과 꼭 닮아 있었죠. 민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와 법인 인감을 꺼내 건넸습니다. 성운건설 채권단 대표 위임장과 MK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임명장이었습니다. 자비는 강한 자의 특권이지만 이번엔 필요 없다. 밟으려면 꿈틀거리지도 못하게 아주 확실하게 밟아라. 걱정 마세요. 뼈도 못 추리게 만들 테니까요. 내일 그 집에 내 오빠랑 임원들 보낼 거다. 네가 요리한다고 설치지 말고 사람 써. 알았어? 아니요. 제가 해요. 마지막 만찬은 제 손으로 차려주고 싶어서요. 아주 기억에 남는 저녁이 될 거예요. 이지아는 펜트하우스를 나서며 다시 립스틱을 지우고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엔 다시 착한 며느리가 서 있었지만 주머니 속에는 시댁의 목줄을 쥔 칼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자마자 최명자가 현관까지 나와 맞았습니다. 반가워서가 아니라 시킬 일이 있어서였죠. 왔니? 너 오자마자 미안한데 앞치마부터 매라. 네. 무슨 일이세요? 내일 MK그룹 임원들이랑 본부장님이 오시기로 했다. 밖에서 먹는 건 정성이 없어 보이잖아. 집밥 대접해서 점수 좀 따야지. 네가 솜씨 좀 부려라. 이지아는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본부장님 포함해서 10명 정도. 최고급 코스로 준비해. 재료는 다 사놨으니까 실수하면 알지? 최명자는 으름장을 놓고 마사지를 하러 들어갔고 이지아는 산더미처럼 쌓인 식재료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콩나물값도 아끼던 시어머니가 뇌물용 접대에는 돈을 아끼지 않은 꼴이 우스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성운건설 저택은 분주했습니다. 이지아는 온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10인분의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먹는 마지막 호화로운 식사가 될 것이기에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와 함께 제임스 리와 MK 임원들이 들어섰습니다. 최명자와 박민석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본부장님,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임스 리는 집안을 쓱 둘러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이 참 훌륭하군요. 조상님 덕분이죠. 자자 앉으시죠. 거실 테이블에 요리가 세팅되자 최명자가 주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얼른 국 안 내오고 뭐해. 이지안이 국그릇을 담은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질끈 묶은 초라한 모습. 그녀가 국그릇을 내려놓는 순간 제임스 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귀하게 자란 동생이 남의 집 하녀꼴을 하고 있는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제임스 리가 주먹을 꽉 쥐어 테이블 아래로 감췄습니다. 이지아는 오빠와 눈이 마주치자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아. 아직 때가 아니야. 최명자가 눈치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본부장님, 갈비찜 좀 드세요. 우리 며느리가 배운 건 없어도 손맛은 끝내주거든요.
시골 출신이라 이런 자비는 아주 잘해요. 호호. 임원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지만 박민석은 한술 더 떴습니다. 맞습니다. 제 와이프가 생활력 하나는 강해요. 집안일도 혼자 다 하고요. 요즘 여자들 같지 않죠? 제임스 리가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네. 아주 귀한 분을 며느리로 두셨군요. 그렇죠?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습니다. 아, 며느리. 여기 본부장님 잠 비었는데. 박민석이 손가락을 딱딱거리며 불렀습니다. 이지안이 묵묵히 와인을 따르는 동안 제임스 리는 동생의 거친 손등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장 밥상을 엎고 싶었지만 완벽한 복수를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식사 분위기가 무르익자 박민석이 아부를 시작했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되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박민석이 돈을 세는 신용을 하자 제임스 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축배를 들긴 이르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이지안이 후식 과일을 내오다 발이 꼬여 휘청거렸습니다. 과즙이 최명자의 명품 스커트에 튀었습니다. 엄마야, 차가워. 최명자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 반사적으로 이지안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짝! 둔탁한 소리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은 숟가락을 멈췄고 박민석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지안이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하자 제임스 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쾅 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임스 리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는 화라산처럼 뜨거웠습니다. 최명자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아니 본부장님. 놀라셨죠? 얘가 평소에도 칠칠 맞아서 교육한다는 게 그만. 하, 별거 아닙니다. 집안일이에요. 집안일이요? 사람을 짐승 다루듯 치는 게 집안일입니까? 제임스 리가 다가가려 하자 식탁 밑으로 누군가 그의 발을 톡 쳤습니다. 이지안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과일을 주우며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안 돼. 여기서 터트리면 다 망쳐. 제임스 리는 부들부들 떨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속이 안 좋아서 먼저 일어나야겠습니다. 식사는 잘 먹었습니다. 네. 벌써 가시게요? 아직 후식도. 최명자와 박민석이 안절부절 못하며 잡으려 했지만 제임스 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최명자가 이지안에게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지안. 너 일부러 그랬지? 본부장님 앞에서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려. 박민석도 거들었습니다. 너 때문에 분위기 다 망쳤잖아. 계약 파기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지아는 바닥에 떨어진 과일 조각을 주먹에 쥐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과즙이 손가락 사이로 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책임질 일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그 옷 세탁비는 청구하세요. 나중에 위자료 드릴 때 같이 정산해 드릴게요. 뭐? 위자료? 인연이 미쳤나? 최명자가 날뛰었지만 이지아는 무시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싱크대에서 손을 씻는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 제임스 리는 핸들을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들. 감히 내 동생을. 본부장님 진정하십시오. 디데이가 이틀 남았습니다. 제임스 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멀어지는 저택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딱 이틀만 더 즐겨라. 그 집을 너희들의 무덤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복수의 불씨는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 남은 이지아는 달력의 붉은 X자를 확인하며 구겨버렸습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이야. 대망의 계약 체결식 날이 밝았습니다. MK 호텔 그랜드 볼룸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업계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성운건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죠. 최명자와 박민석은 백화점을 털어 사온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고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박민석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한껏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엄마, 기자들 좀 봐. 우리 진짜 대박 났나 봐. 당연하지. 우리가 누군데? 어깨 펴고 당당하게 걸어. 이제 우린 MK의 파트너야. 최명자가 턱을 치켜들고 레드카펫 위를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자 그녀는 마치 연예인이 된 양손을 흔들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성운건설 직원들도 모처럼 활기찬 표정으로 행사장 곳곳을 누비고 있었죠. 최명자는 단상 앞 제일 상석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두고 봐라. 나 무시했던 것들 싹 다 내 발밑에 기게 만들 테니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금부터 MK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파트너십 체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운건설 최명자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명자가 우아한 척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 읽어내려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운건설 최명자입니다. 저희 회사의 저력을 믿어주신 MK그룹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로 도약할 것입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최명자는 의기양양하게 내려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민석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최고.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얘는 당연한 거 아니니? 내가 이래봬도 회장감이야.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최종 승인하고 프로젝트를 총괄하실 MK인베스트먼트의 신임 대표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며 회의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최명자와 박민석도 목을 길게 빼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사람을 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에게 둘러싸여 레드카펫을 걸어오는 여자. 최고급 화이트 슈트를 입고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한 채 당당하게 걸어오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며느리 이지안이었습니다. 박민석이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최명자도 자기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볐습니다. 민석아, 내가 헛것이 보이니? 저거 우리 집 며느리 아니니? 맞는데요? 지안이가 왜 저기에? 이지안은 시댁 식구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명자가 벌떡 일어나 이지안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하지만 경호원이 즉시 최명자의 팔을 쳐내며 가로막았습니다. 물러서십시오. 이거 안 나? 저게 내 며느리라고. 야, 이지안, 너 미쳤어? 이지안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싸늘하게 그들을 지나쳐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중앙 상석에 앉자 비서가 MK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이지안이라고 적힌 명패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안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MK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이지안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박민석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네, 대표이사? 말도 안 돼. 저게 무슨... 이지안이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최명자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발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MK그룹은 성운건설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전면 백지화합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명자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백지화?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계약서에 도장 다 찍었잖아. 이지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성운건설은 심각한 재무 건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부실기업입니다. 저희는 이런 기업과 미래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보시죠. 이지안이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띄워졌습니다. 첫 화면은 최명자가 작성한 뇌물 리스트와 돈다발 사진이었습니다. MK 제임스3 본부장 10억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조작이야. 저거 다 조작이라고. 최명자가 길길이 날뛰었지만 화면은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박민석이 내연녀와 호화 요트 파티를 즐기는 영상과 와이프 쫓아내고 재산 다 빼돌릴 거야라고 통화하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최명자와 박민석에게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박민석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식탁 밑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저거 나 아니라고. 여보. 아니 지안아. 이거 오해야. 이지안이 단상을 내려와 그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째깍째깍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시계 초침처럼 들렸습니다. 이지안이 덜덜 떨고 있는 최명자 앞에 섰습니다. 조작이라고요? 본인 필체도 못 알아보시나 보네요, 어머니. 너 정체가 뭐야? 네가 어떻게 MK 대표야? 너 고아라며, 과수원 집 딸이라며. 최명자가 악을 쓰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지안이 픽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속물들 걸러내려고 쓴 가면이었는데 아주 제대로 걸려들었네요. 제 진짜 아버지는 과수원이 아니라 MK그룹을 일구셨고 어머니는 지금 회장님이시거든요. 회장? 최명자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펜트하우스에서 봤던 민자경 회장의 얼굴과 며느리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민석이 기어 나와 이지안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지안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난 정말 몰랐어. 한 번만 봐줘, 응? 이지안은 더러운 것이 닿았다는 듯 발을 빼며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거 나. 징그러우니까. 여보, 나 사랑하잖아. 우리 좋았잖아. 사랑? 내 입에서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 역겨워. 넌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만만해서 좋았던 거겠지. 이지아는 비서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받아 박민석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가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이혼해. 위자료는 청구했는데 줄 돈이나 있을지 모르겠네. 아, 참. 계약 위반 위약금 10배 조항 기억나지? 그거랑 뇌물 공여, 횡령까지 합치면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 거야. 최명자가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이 독한 년,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
천벌을 받으련. 천벌은 어머니가 받으시는 거죠.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고 뺨까지 때린 데가. 이제 톡톡히 치르세요. 이지안이 제임스 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제임스 리가 경호원들에게 손짓하자 건장한 사내들이 최명자와 박민석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끌어내. 업무 방해로 경찰에 넘겨.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성운건설 회장이야. 최명자가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박민석은 질질 끌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지안아, 제발 살려줘. 엄마 어떡해. 두 사람은 짐짝처럼 들려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기자들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러댔고 장내에는 그들의 비명소리만이 메아리쳤습니다. 성운건설 직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통쾌하다는 듯 미소를 짓기도 했죠. 소란이 정리되자 이지아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 한 올 없이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지안이 카메라를 응시하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하지만 MK그룹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썩은 환부는 도려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제임스 리가 단상 아래서 동생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지아는 환한 조명 아래서 비로소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며느리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여왕의 미소였죠. 그녀의 등 뒤로 성운건설의 로고가 적힌 현수막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마치 그들의 운명처럼 말이죠. MK 호텔에서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벌가 막내딸이 신분을 숨기고 중소건설사 며느리로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그 결말이 시댁의 파멸이라는 점이 대중의 구미를 자극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론의 바람은 엉뚱한 곳에서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방, 최명자와 박민석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최명자가 젓가락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야? 사람들이 왜 그년 편만 들어? 우리가 피해자인데. 회사는 망하고 쫓겨난 건 우린데 왜 전현이 영웅 대접을 받아? 박민석이 후루룩 국물을 마시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요즘 사람들은 돈 많고 힘센 사람 좋아하잖아. 지안이가 MK 딸이라니까 다들 사이다니 뭐니 하면서 빨아주는 거지. 우린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된 거고. 시끄러워. 내가 이대로 당할 것 같아? 내 돈, 내 회사, 내 집 다 찾아올 거야. 그년이 날 짓밟았으면 나도 그년 명치에 칼을 꽂아야지. 최명자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슈 사냥꾼 김PD라고 적힌 명함이었죠. 과거 경쟁업체를 음해할 때 써먹었던 악질 사이버 레카 유튜버였습니다. 최명자가 비장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성운건설 최 회장이야. 그래, 뉴스 봤지? 내가 지금 억울해서 죽겠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판 좀 짜봐. 그년이 아주 천하의 페류나라는 걸 세상이 알게 해달라고. 몇 시간 뒤 인터넷 세상에는 기묘한 영상 하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충격 단독 재벌가 며느리의 두 얼굴, 시어머니 폭행과 갑질의 진실, 이라는 자극적인 썸네일이 달린 영상이었죠. 영상 속 최명자는 낡은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은 채 침대에 누워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흑흑,
며느리가 재벌 딸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엔 착한 줄 알았는데 혼인신고 하자마자 돌변하더군요.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은 기본이고 제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노인네 냄새난다며 소독약을 뿌려댔습니다. 최명자의 연기는 메소드급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멍든 팔사실은 자해한 흔적을 카메라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며느리가 밥상 늦게 차린다고 꼬집은 자국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굿까지 했겠어요? 며느리 기 좀 죽여달라고. 근데 그게 죄가 되나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게 요즘 세상이라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이어지는 화면에는 교묘하게 편집된 녹취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지안이 했던 말, 김 실장님,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숨통을 조여놓으라고요. 라는 부분이 문맥 없이 재생되었습니다. 자막에는 시댁을 파멸시키라고 지시하는 소름 돋는 목소리라고 붉게 강조되어 있었죠. 김 PD라는 유튜버는 흥분한 목소리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재벌의 민낯입니다. 돈 없는 시댁 무시하고 기획적으로 파산시켜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이게 사이다입니까? 이건 명백한 갑질이고 패륜입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수백만 회를 기록하며 알고리즘을 장악했습니다. 대중은 냄비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이지안을 응원하던 댓글들이 순식간에 비난의 화살로 바뀌었습니다. 와, 소름. 역시 있는 것들이 더하다니까. 아무리 시어머니가 미워도 저건 너무한 거 아님? 늙은이 때리고 회사까지 망하게 해? MK그룹 불매 운동합시다. 서민 죽이는 악덕 기업. 박민석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연녀와의 관계가 이지안의 무관심 때문에 생긴 정서적 외로움 탓이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인터뷰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안이는 저를 남편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복수극에 필요한 장기 말 취급했죠. 제가 바람을 피운 건 잘못이지만 오죽 외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매일 밤 차가운 등을 보며 자는 남자의 심정 아시나요? 박민석의 찌질한 눈물 연기에 일부 남성 커뮤니티가 동조하며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MK그룹 본사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명자가 사채를 써서 고용한 전문 시위꾼들과 선동된 시민들이 몰려와 계란과 오물을 투척했기 때문이죠. 확성기에서는 패륜녀 이지안은 물러가라. MK그룹은 성운건설 살려내라. 는 구호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지안은 100층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개미떼처럼 몰려든 시위대와 펄럭이는 피켓들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찻잔을 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제임스 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 달리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상태였습니다. 지안아, 뉴스 보지 마. 인터넷도 하지 말고. 밑에 있는 놈들 내가 싹 다 쓸어버릴 거니까. 이지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봐야지. 저게 저들의 마지막 발악이잖아. 꽤 아프네. 없는 말 지어내는 건 여전하고. 지금 법무팀 풀가동했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걸 수 있는 건 다 걸 거야. 김 PD 그 자식부터 잡아족칠 거고. 오빠 여론은 법보다 빨라. 지금 해명해봤자 변명으로만 들릴 거야.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거짓말을 더 좋아하니까. 그때 이지안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제한 표시. 이지안은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 리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내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호호. 우리 며느리 뉴스 좀 봤니? 화면발이 아주 잘 봤더라. 최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승기를 잡았다고 착각한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만함과 비열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연기력이 많이 늘으셨네요. 환자복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연기라니? 난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을 뿐이야. 아픈 시어머니 구박하고 남편 무시하고 회사 말아먹은 거 다 팩트 아니니?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뭐죠? 사과를 바라시는 건 아닐 테고. 전화기 너머에서 최명자가 쩝 입맛을 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는 눈치가 빨라. 길게 말 안 할게. 위자료 500억. 그리고 성운건설 경영권 다시 내놔. 아, 민석이 횡령 고소도 취하하고.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임스 리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지안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500억이요? 그 돈이면 어머니 평생 콩밥 먹을 영치금으론 차고 넘치겠네요. 2년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지금 내 꼴을 봐. MK그룹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어. 네가 안 물러나면 내 아버지 회사까지 다 망하게 생겼다고. 나야 잃을 게 없지만 넌 아니잖아. 최명자의 협박은 정확히 이지안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의 복수 때문에 아버지가 일군 회사가 피해를 입는 것.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지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전 잃을 게 많은 게 아니라 지킬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돈 받을 계좌는커녕 당장 변호사 선임할 돈이나 챙겨두세요. 뭐, 이 독한 년이 끝까지. 그리고 어머니, 잊으셨나 본데. 저 집에 CCTV 설치해 둔 거 아시죠? 편집된 영상 말고 원본이 공개되면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명자도 아차 싶었는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공개해봐. 공개해보라고. 어차피 사람들은 재벌이 서민 괴롭히는 걸로만 볼 거야. 내가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 넌 살인자가 되는 거라고.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지아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임스 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녹음했어? 저 여자 진짜 미쳤군. CCTV 원본 공개하자. 당장. 아니, 지금은 안 돼.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때는 진실도 안 믿어. 조금 더 기다려야 해. 저들이 바닥까지 추악함을 드러낼 때까지.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유선 전화기의 빨간 램프가 깜빡였습니다. 직통 전화. MK그룹 회장실에서 온 호출이었습니다. 이지안이 수화기를 들자 민자경 회장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안아. 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회사가. 고개 들라.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다. 넌 잘못한 게 없어. 민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 담긴 신뢰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고작 지저대기만 하는 개들 소리에 흔들리지 마라. 네가 흔들리면 저들은 더 기어오른다. 500억? 웃기지도 않는군. 어떻게 할까요?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론은 바람이다. 방향만 바꾸면 태풍이 되어 저들을 쓸어버릴 거야. 공익적 제보라는 명분으로 판을 뒤집어라. 내가 판은 깔아주마. 판을 깔아주신다면? 지금 국내 주요 언론사 보도국장들 다 내 방으로 불렀다. 찌라시 유튜버 나부랭이랑 정론지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줘야지. 넌 김 실장이랑 같이 검찰청으로 가라.
검찰청이요? 그래. 방어만 해서는 못 이겨. 확실한 공격을 해야지. 성운건설 분식회계 장부 뇌물 리스트, 그리고 민석이 놈 횡령 증거. 특수부에 직접 제출해. 내 딸이 페르나가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는 내부 고발자라는 걸 세상에 알리란 말이다. 어머니의 말에 이지안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든든한 산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지안이 수화기를 꽉 쥐며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안아. 전화를 끊기 전 민 회장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년이 또 전화 오면 나한테 넘겨라.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데가 피눈물로 갚아줄 테니까. 전화가 끊어지고 이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리가 씩 웃으며 재킷을 챙겨 입었습니다. 가자. 검찰청으로. 가는 길에 김 PD 그 자식 사무실도 좀 털고. 오빠, 내연녀는? 아, 그 여자? 민석이 구속될 것 같으니까 바로 튀려고 하더라. 지금 김 실장이 공항에서 대기 중이야. 쥐새끼 잡으려고. 좋아. 하나도 빠짐없이 죗값 치르게 해줄게. 같은 시각 인천공항 출국장. 박민석의 내연녀는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캐리어에는 박민석이 빼돌린 횡령 자금 중 일부인 명품 시계와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죠. 이 멍청한 박민석, 혼자 감옥 가서 썩으라지. 난 이 돈으로 새 인생 살 거야. 그녀가 비행기 탑승구로 향하려던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내연녀의 여권을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아직 정산이 안 끝났는데. 누구세요? 이거 안 나? 박민석 씨가 찾으시더군요. 같이 가서 조사 좀 받으시죠. 내연녀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김 실장은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녀를 공항 경찰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박민석이 보낸 자기야, 나 좀 살려줘. 돈 숨겨둔 거 있지? 라는 문자가 와 있었지만 그 문자는 영원히 읽히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다시 성북동 저택이 아닌 낡은 모텔방. 최명자는 인터넷 반응을 보며 킬킬거리고 있었습니다. 맞지? 맞지? 사람들은 다 내 편이야. 이제 이지한 그년이 무릎 꿇고 빌러 올릴만 남았어. 돈 받으면 강남 아파트부터 사고 너 차도 바꿔줄게. 박민석도 희죽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역시 엄마가 최고야. 근데 그 내연녀 기집애는 왜 전화를 안 받아? 돈 좀 보내라니까. 아유, 걔도 지금 무서워서 숨어 있겠지. 걱정 마라. 돈 생기면 더 예쁜 애들 줄을 선다. 두 모자는 컵라면 국물까지 싹 비우며 다가올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미래가 감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이죠. 창밖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지안이 몰고 올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의 태풍이었습니다. 며칠 후 대한민국 방송사의 모든 정규 방송이 중단되고 긴급 뉴스 특보가 편성되었습니다. MK그룹 민자경 회장이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장은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막이 흘렀습니다. 단상에 선 민자경 회장은 화려한 치장 하나 없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민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기업의 총수가 아닌
한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제 딸과 성운건설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민 회장의 손짓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인터넷에 떠돌던 악의적인 편집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성운건설 저택 거실의 CCTV 원본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최 명자는 이지안이 해온 예단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었습니다. 이걸 지금 예단이라고 해온 거야? 남들은 밍크 코트에 수억씩 가져오는데 넌 몸만 왔니? 이어지는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최 명자가 손을 높이 치켜들더니 이지안의 뺨을 잇는 힘껏 내려쳤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스피커를 통해 회견장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민석이 들어와 뺨을 맞은 아내를 방치하고 어머니 편을 드는 모습, 구판을 벌이며 소금을 뿌리는 모습, 임신한 척 거짓말하는 내연녀와 통화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견장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습니다. 민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딸은 MK의 후계자이기 이전에 인격적으로 유린당한 한 인간입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이 야만적인 폭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민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MK그룹은 성운건설 경영진을 상대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조작한 이들에게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이지안을 비난하던 댓글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최 명자와 박민석을 향한 분노의 댓글이 초 단위로 올라왔습니다. 저게 사람이 할 짓이냐? 짐승만도 못한 것들, 국민 패륜 가족 등극. 성운건설 본사 앞에 시위대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시각 서울 변두리 모텔방. 방송을 보고 있던 최 명자와 박민석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최 명자가 리모컨을 집어던지며 발악했습니다. 안 돼. 저거 끄란 말이야. 저게 왜 나와? 내가 저걸 지우라고 했는데. 박민석은 머리를 감싸쥐고 덜덜 떨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끝났어. 다 들통났다고. 어떡해? 나 감옥 가기 싫어. 정신 차려. 아직 안 끝났어. 집에 숨겨둔 금괴. 그래, 그거라도 챙겨서 도망가야 해. 밀항이라도 하자. 최 명자는 미친 사람처럼 짐을 챙겨 모텔을 뛰쳐나갔습니다. 박민석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택시를 타고 몰래 성북동 저택 뒷문으로 숨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이미 저택 주변은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청 특수부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문 열어. 검찰입니다. 수사관들이 대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최 명자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장롱 밑바닥을 뜯어냈습니다. 그곳에는 신문지로 싼 골드바와 현금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내 돈, 내 돈, 아무도 못 가져가. 이거 내 노후 자금이야. 그녀는 현금을 속옷 속에 쑤셔 넣고 골드바를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명자 씨, 당신을 횡령, 배임, 뇌물공여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이거 내 거야. 손대지 마. 최 명자는 가방을 끌어안고 바닥을 구르며 저항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녀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려 하자 그녀는 수사관의 팔을 물어뜯으며 발악했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사관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어깨에 걸친 민자경 회장이 비서진을 대동하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 헝클어진 머리에 돈다발을 품고 주저앉아 있는 최명자. 민 회장은 선글라스를 벗고 그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꼴이 아주 볼만하네. 최명자가 고개를 들어 민 회장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돈. 누가 내 사돈이야? 어디다 대고 그 더러운 입을 놀려. 민 회장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살벌했습니다. 최명자는 엉금엉금 기어와 민 회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눈이 멀어서 몰라뵙고 몰라보면 사람을 짐승 취급해도 된다는 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안이. 아니 따님한테 제가 사과할게요.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감옥만은. 민 회장은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듯 발을 빼며 구두 끝을 털어냈습니다. 사과는 사람이랑 하는 거야. 너 같은 괴물이랑 하는 게 아니고. 회장님, 제발. 감히 누구 뺨을 쳐? 내 딸은 내가 손 한 번 대지 않고 키웠어. 근데 네가 뭔데 손찌검을 해? 민 회장이 허리를 숙여 최명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손모가지로 앞으론 감옥에서 밥숟가락도 들기 힘들게 만들어주지. 평생 그 안에서 썩어. 안 돼. 으악. 최명자가 비명을 질렀지만 수사관들은 그녀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바닥에 떨어진 돈다발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돈 주워줘. 민서가. 하지만 박민석은 이미 다른 방에서 체포되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갑찬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내연녀가 공항에서 잡히자마자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증거까지 넘긴 덕분에 그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박민석 씨,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내분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박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민 회장은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유유히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대문 밖에는 은행 직원들이 몰려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있었습니다. 성운건설의 화려했던 성탑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며칠 뒤 성운건설은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은행단은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경매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할까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때 MK그룹에서 파견된 인수팀이 성운건설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인수팀장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발표했습니다. MK그룹이 성운건설을 인수합니다. 전 직원의 고용은 승계되며 체불된 임금은 오늘 중으로 전액 지급될 것입니다. 단 기존 경영진과 그 부역자들은 제외입니다. 직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지한 대표님 만세! 라는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아는 직원들의 생계를 볼모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오직 악인들만을 향한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가정법원. 이지아는 조정실에서 나오며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손에는 이혼 확정 판결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명자와 박민석이 구속된 상태라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위자료 50억, 재산 분할 청구 기각.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원 앞에는 제임스 리가 차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이 나오자 환하게 웃으며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속 시원하냐? 응.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아. 가자. 축배 들어야지. 어디로? 네가 제일 가고 싶어 했던 곳. 차가 도착한 곳은 텅 빈 성운건설 회장실이었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은 집기들 사이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리는 미리 준비한 샴페인을 따서 잔을 건넸습니다. 이지아는 잔을 받아들고 회장 책상 위에 놓인 최명자의 명패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장 최명자. 그녀는 명패를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텅 빈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건배할까? 굿바이 최명자. 굿바이 박민석. 그리고 웰컴 이지안. 제임스 리가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쨍. 맑은 소리와 함께 이지안은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알싸한 액체가 그동안의 서름을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지아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밑 어딘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을 그들을 생각하니 비로소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빠, 나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 그래. 이제 내 세상이야. 마음껏 날아봐. 어둠이 내린 도시에 MK그룹의 로고가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이지안의 새로운 앞날을 비추는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성북동의 호화 저택 앞은 이른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 굳게 닫힌 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최명자와 박민석은 며칠 전 보석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집행관이 거실로 들어서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제 퇴거 집행합니다. 귀중품만 챙겨서 지금 당장 나가주십시오. 소파에 웅크리고 있던 최명자가 퀭한 눈으로 집행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 달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몰골이었습니다.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못 나가. 여기가 내 집인데 누가 나가래.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샀는데. 법원 판결 났습니다. 계속 버티시면 공무집행방해로 다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옆에 있던 박민석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최명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는 수염이 더부룩하게 자란 얼굴로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나 다시 감옥 가기 싫어. 일단 나가자, 응? 이 못난 놈아. 이 집 뺏기면 우린 길바닥이야. 네가 그러고도 사내냐? 최명자가 아들의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쳤지만 집행관들은 가차없이 그들의 짐을 밖으로 들어 날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낡은 옷가방 하나씩만 든 채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등 뒤에서 철커덕하고 대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그들의 화려했던 과거가 영원히 닫히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그 뉴스에 나온 패륜 가족 아니야? 맞아. 며느리 때리고 쫓아냈다가 쫄딱 망했다며. 꼴 좋다. 평소 최명자가 갑질을 일삼았던 경비원도 혀를 차며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박민석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패딩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엄마, 사람들 봐. 빨리 어디라도 가자. 갈 데가 어디 있어. 돈 한 푼 없는데. 두 사람은 정처 없이 걷다 결국 허름한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편히 쉴 수는 없었습니다.
식혜를 사 먹을 돈이 없어 정숙이 물로 배를 채우고 있을 때 누군가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머, 여기 좀 봐. 이 여자 그 악덕 시어머니 아니야?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휴대폰으로 그들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찍지 마. 남의 얼굴 함부로 찍으면 고소할 거야. 고소?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고소야. 아줌마 때문에 우리 같은 며느리들이 얼마나 욕먹었는지 알아? 사람들의 비난과 야유가 쏟아지자 찜질방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손님들 다 불편해하니까 나가주세요. 환불해 드릴 테니까 당장요. 결국 두 사람은 찜질방에서도 쫓겨나 차가운 밤거리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박민석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편의점 폐기 도시락이라도 얻으려 했지만 점장은 그를 보자마자 소금을 뿌리며 내쫓았습니다. 재수없게 어디 범죄자가 기어들어와? 썩 꺼져. 박민석은 골목길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지안이한테 잘못했다고 빌걸. 그냥 납작 엎드릴걸.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뭐라고?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너 강남 아파트 노래 부른 게 누군데? 모자는 서로를 원망하며 길바닥에서 멱살잡이를 했습니다. 그때 최명자가 뒷목을 잡고 픽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인한 쇼크였습니다. 박민석이 놀라 119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해서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입원 수속하셔야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저 돈이 없는데요. 나중에 갚으면 안 될까요? 제가 성운건설 아들입니다. 성운건설 부도난 지가 언젠데요. 곤란합니다. 결국 최명자는 응급처치만 받고 병원 복도로 내몰렸습니다. 화려한 명품을 휘감고 떵떵거렸던 그녀는 이제 차가운 병원 바닥에 누워 신음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 위로 자신이 뺨을 때렸던 며느리 이지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뼈저린 후회였지만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의 MK타워 컨벤션홀. 화려한 조명과 우아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MK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취임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MK그룹 임직원들이 가득 메운 홀의 문이 열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지안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기품 있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시댁에서 기죽어 지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본래의 빛나는 아우라를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지안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안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지안은 객석 맨 앞줄에 앉은 민자경 회장과 눈을 맞췄습니다. 민 회장은 흐뭇한 미소로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옆에는 제임스 리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윙크를 보냈습니다. 이지안이 차분한 목소리로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사람의 가치가 돈이나 배경이 아닌 그 사람 자체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시련은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MK인베스트먼트는 정직한 기업,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기업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많은 이들이 감동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리셉션장이 사람들로 붐빌 때 민 회장이 이지안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오늘 정말 최고였다. 네가 내 딸이라는 게 자랑스럽구나.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믿어주신 덕분이에요. 이제 다 끝난 거니? 네. 제 마음속에서도 현실에서도요. 이지아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봐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이지안이 직접 운전한 차는 성북동의 옛시댁 저택 앞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저택은 이미 철거 가림막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MK 복지재단 건립 예정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화려했던 저택의 담벼락을 허물고 있었죠. 이지아는 차 창문을 내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먼지 속에 무너져 내리는 저택은 허영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모래성 같았습니다. 그녀는 핸들에 손을 올리고 약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결혼 반지가 있던 자리에는 희미한 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지아는 조수석에 놓인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사파이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탄생석이자 성실과 진실을 상징하는 보석이었죠. 그녀는 결혼 반지 자국 위에 새로운 반지를 끼웠습니다. 잘 가라, 내 악몽. 이지아는 미련 없이 차를 돌렸습니다. 라디오를 켜자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성운건설 전 경영진 최명자 씨와 박민석 씨에 대한 첫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으로. 이지아는 무심하게 채널을 돌렸습니다. 경쾌한 팝송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엑셀을 밟아 도심을 빠져나와 탁 트인 해안 도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과거의 그림자가 점점 작아져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붉은 노을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지아는 선글라스를 끼며 입가에 환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그녀의 차가 끝없이 펼쳐진 도로 위를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녀가 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통쾌한 복수의 끝, 그리고 완벽한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 위에 군림하려던 이들은 결국 그토록 맹신하던 것들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지안의 복수가 우리에게 짜릿한 쾌감을 준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안갚음이 아니라 무너진 존엄을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견뎌내야 향기로운 봄꽃이 피어나듯 지금 시련을 겪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눈부신 반전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께 시원한 청량제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인공 지안이처럼 여러분도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당당한 주인공으로서 거침없이 질주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